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11일 목요일 아침 9시 18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속 시원하게 원웨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재료가 있었죠. 어젯밤에 제가 이제 두 가지 경제지표 발표되는 거 잘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주식시장 원웨이 하락의 원인이 된 거죠. 솔직히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이런 거는 핑계라고 생각하고요. 미국 주식시장이 기술적으로 너무 많이 해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다라고 보는 게 솔직히 더 타당할 것 같아요. 자, 코어 CPI하고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이 발표가 됐는데, 물가지표하고 고용지표죠. 고용지표는 이제 그럭저럭 예상치에 부합을 해서 이거는 시장에 충격이 없었습니다. 이건 시장에 별 영향이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건 물가지표죠. 물가지표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발표가 됐는데, 이 대부분 예상치를 뛰어넘어서 발표가 됐습니다. 5.8이었는데 예상치가 6.2 나오고, 예상치가 0.6이었는데 0.9 나오고, 0.4였는데 0.6 나오고, 4.3이었는데 4.6 나오고, 하나같이 예상치를 조금씩 뛰어넘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젯밤 중국 물가지표 이야기하면서도 드렸던 건데, 중국 같은 경우도 하여튼 지금 모든 물가지표들이 전부 다 시장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예상치들이 높게 잡혀 있다고요. 근데 그 높게 잡혀 있는 예상치마저 뛰어넘는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미국도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물가지표가 중국 물가지표, 어제 중국 물가지표에 이어서 오늘 미국 물가지표까지 그냥 시장에 그냥 다양하게 이래저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살펴봤고요. 이렇게 이 물가와 관련 인플레 우려가 또 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연결시켜 봐야 될 게, 일단은 긴축 우려 생각할 수 있겠죠. 또 그리고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또 금리 오른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어쨌든 둘 다 같은 이야기인데, 그런 관점에서 미국 주식시장 살펴보면 시원하게 다 빠졌어요. 시원하게 다 빠졌는데 좀 나스닥 FANG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제 긴축 우려, 금리가 올라간다,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지배했기 때문에 FANG, 나스닥이 확실히 약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보이고, 하여튼 다른 종목들은 그럭저럭 초록불이 좀 들어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래봐야 이 FANG가 워낙 시가총액이 크니까 보시다시피 시장은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시원하게 빠졌어요. 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일단은 달러 인덱스 먼저 봅시다. 긴축 우려, 그죠? 긴축 우려,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거 나니까 앞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빨리 올릴 수도 있어 라고 한다면 달러 강세 당연히 나타날 수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신호라고 봅니다. 달러 인덱스가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이 자리를 넘기 위해서 어젯밤에 말씀드렸다시피 10월부터 11월 중순 오늘까지 해서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여기서 매물을 소화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결과적으로 넘어갔죠. 넘어가서 안착했죠. 누가 봐도 의미 있는 장대 양봉 나왔죠. 이걸 과잉 이런 이야기를 하긴 좀 어려울 겁니다. 이 중요한 저항을 넘어가는 자리에서 힘을 쓰는 측면에서 나오는 그런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시세의 끝이 아니고 시세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것일 수 있겠죠. 새로운 레벨업을 알리는.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 장대 양봉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는 이 무저항 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항이 별로 없어요. 96부근까지는 이제 수월하게 오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제 미국과의 디커플링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괜찮겠죠. 이로 인한 영향이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 근데 아무튼 장대 양봉을 뽑아냈고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 했기 때문에 좀 하루 이틀 쉬거나 일주일 정도 쉬거나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 장대 양봉의 의미, 본격적으로 머리를 내밀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살펴봤고요. 금리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그래서 많이 올랐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시장 변동성이 워낙 큰 상황이라서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나 이런 장대 음봉이 나오나 별로 이상하지는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 금리 같은 경우도 어젯밤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대략적으로 요런 어떤 단기 하락 추세 요런 게 보였었죠. 이걸 이제 위쪽으로 좀 극복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위쪽으로 올라갈 준비는 되는 것 같다. 좀 뭔가
이렇게 내려오던 이 추세에 반전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은 좀 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재료도 있으니까요. 사실 뭐 예전에 재료가 없었던 게 아니죠. 이 미국 주식시장이고 뭐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좀 사실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좀 기가 차긴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예전에 여기서 이미 인플레이션 우려라고 하면서 겁나게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라는 거를 기업 실적 발표란 재료로 싹 잊어버리고 모르는 척 하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늦게 많이 올라가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긴축 우려, 다시 뭐 인플레이션 우려 이러고 있는데 시장이 참 재밌는, 정말 이런 면에서 보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이 구간에선 사라졌었냐고요, 그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그대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올랐죠. 정말 감정적인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다시 여기서 없어진 게 아니었죠. 인플레이션은 계속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좀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연속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뭐 어제의 하락, 뭐 이틀 전, 뭐 9일날 하락과 10일날 하락이 뭐 좀 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기서부터 이까지 오른 건 안심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단 모든 건 공짜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지속될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나스닥도 뭐 많이 빠졌고, 그래서 할 말은 없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일단 뭐 이런 자리에서 샀으니까 이제 뭐 가만히 있어 보는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또 어딘가 제가 반등을 하고 싶으면 여기 어딘가에서 또한 2, 3거래일 멈추거나 아니면 또 뭐 급반등이 올라오거나 하겠죠. 일단은 뭐 저는 여기서 샀으니까 저는 일단 뭐 특별히 뭐 할 말 없고, 지금 이제 중요한 구간에서 좀 벗어났으니까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냥 뭐 특별한 얘기 않고 가만히 지켜볼게요. 변동성 지수들은 올라왔습니다. 잘 올라오고 있고, 올라와야 될 자리에서 올라오고 있고, 아무튼 이런 걸 봤을 때 엔진의 힘은 여전히 충만한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뭐 오버했다, 뭐 특별히 뭐 너무 많이 치솟았다, 뭐 그런 거로 보이진 않고 그냥 잘 올라가고 있네요. 변동성 지수들 하여튼 잘 가고 있다라는 거 뭐 체크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정도, 오늘 뭐 특별히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자리들은 뭐 됐고, 중요한 자리들은 이제 좀씩 지났고, 그러니까 일단 이제 할 건 다 했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때니까. 그래서 이 정도를 살펴봤고, 어젯밤에 유가 말씀드렸죠. 유가, 국제 유가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유가가 어떤 고점 패턴들을 만들어냈는지 보자. 근데 일단 어젯밤에 장대 음봉이 떨어졌거든요. 일단 유가의 상승세는 좀 주춤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 여기가 저항이다라는 걸 일단 확인은 했거든요. 일단 이런 모습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가라든가 뭐 이런 원자재들 랠리가 끝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지금 어떤 말씀드렸던 금융시장의 사이클이죠. 자산 사이클. 이 자산 사이클 중에 원자재 상승 사이클이, 원자재 랠리 사이클이 아예 끝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때에 와 있다고요. 그래서 일단 뭐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시장 지켜볼 건데, 한국 시장에서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뭘까요? 당연히 뭐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달러 인덱스 이런 거를 잘 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한국 주식시장, 원달러 환율도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어쨌든 뭐 3고점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어요.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럴 위험이 있는데, 근데 이제 어젯밤 같은 경우 달러 인덱스가 저렇게 장대 항공을 뽑아서 솔직히 이제 3고점을 만들기보다는 더 위쪽으로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다만 이제 한국 시장에서 오늘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이제 그런 거겠죠. 이게 미국 시장에서 어제 좀 쇼크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 어떤 악재, 뭐 인플레이션이란 다 아는 재료를 갖고 나오긴 했지만, 아무튼 모르는 척 하고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우린 이미 인플레이션이 심하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아무튼 시장의 반응은 깜짝 놀란 거였다. 그럼 우리도 깜짝 놀라는 척 해줘야 돼요. 다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간 어제 시장의 반응은 깜짝 놀랐다라는 건데, 그럼 한국도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깜짝 놀란 거에 대한 반응이 이 갭이라는 거죠. 갭. 그래서 보시면 원달러 환율도 크게 뛰었고, 또 그리고 주식시장도 크게 개파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개파락을 많이 해버리면 솔직히 장중에는 별로 그렇게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기 힘들죠. 갭으로 한 방에 다 반영해 버렸으니까요.
더군다나 오늘 옵션 만기일이니까 오히려 이런 움직임은 반대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황에서 뭘 할 때냐, 아무것도 안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피는요, 코스닥은 뭐 오늘쯤 뭐 지지선 붕괴시키면은 붕괴시키는 거 확인하고 뭘 움직일 수 있겠는데, 보시면 오늘 코스닥도 그죠, 반등 나오고 있죠. 일단은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라인을 일단 지지하면서 양봉 나오고 있으니까 뭐 코스닥은 오늘도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래요. 이 어젯밤에 미국이 깜짝이라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한국도 지금 깜짝이라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갭으로 떠서 움직이는, 그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별 재미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다만 근데 아무튼 이게 지금 뭐 우리가 하루 이틀 보고 뭐 포지션을 잡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어젯밤에 중국 상해 종합 보면서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결과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하락 추세대가 있다, 이 진행 중인데, 이 하락 추세 중이니까 아래쪽에 저점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 위쪽에 고점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그런 걸 보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어쨌든 코스피가 보시면은 저점을 또 많이 낮췄잖아요. 저점 낮췄으니까 뭐 하락 추세 진행 중이구나, 인정, 그냥 그러고 넘어가고, 보나마나 또 어딘가 또 반등이 올라오겠죠. 반등이 올라오면 어디까지 올라오는가, 또 이제 그거를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아무튼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요. 아직까지 뭘 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다만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슬슬 긴장하긴 해야 되죠. 슬슬 긴장하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380자리가 대략적으로 어떤 지지력이 있는 구간입니다. 표현을 좀 드리자면 이제 선물 기준으로 308,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한 382, 아니면 뭐 380, 그냥 380이라고 하는 게 깔끔할 것 같아요. 대충 380인데요 380짜리도 어떤 지지선이 지나갑니다. 전저점 부근이라는 의미가 있는 그런 지지선이 지나가요. 근데 이게 많이 중요하냐, 엄청나게 강력한 지지선이냐, 엄청나게 강력하진 않아요. 뭐 별 3개 정도라고 할게요. 밑에 있는 370짜리는 별 5개짜리 아주 무거운, 아주 튼튼한 지지선입니다. 그죠? 그에 비하면 이제 380은 좀 조금 약한 지지선이라고요. 아무튼 근데 지지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이제 이런 자리, 지금까지는 사실 딱히 어떤 지지력이 없던 구간을 그냥 내려왔어요. 짜불짜불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380 부근으로 지금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근에서는 그래도 어떤 지지력이 있기 때문에, 예전과 달리 어떤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만한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는 우리가 좀 긴장을 해야 돼요. 이 윗부분에서 잡으신 분들은, 이 윗부분에 숏 진입하신 분들은 이를 380 부근에 올수록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집중을 하셔서 이걸 이제 붕괴시키느냐 마느냐, 이제 여기가 붕괴가 되면은 그래도 이 위에서 진입하신 분들이 좀 안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380이 붕괴돼야 370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일단 어쨌든 뭐 분명히 제가 위에서 뭐 힘이 누적되고 있고 하락 목표치가 커질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다라고 이야기는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길고 짧은 건 계속 돼봐야 되기 때문에 살펴야 된다는 거죠. 380 부근 잘 봐야 된다라는 거. 슬슬 뭐 조금씩 긴장하시는 게 좋긴 할 거예요. 이 부근으로 내려올수록, 직전 저점 부근으로 내려올수록요, 이 부근에서 싸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뭐 오늘 특별히 할 거 없죠. 그냥 지켜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7만원 싸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죠? 아무튼 오늘은 뭐 이래저래 그 풋대박이 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이 차월물 풋옵션인데 보시면 이제 121선에 걸리고 있죠. 121선에 걸리고 있고, 121선 자리가 보시면 박스권 상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항 받아야 될 때에서 저항 받고 있어요. 풋옵션이. 비슷한 얘기로 선물 같은 경우는 지지 받아야 될 때 지지 받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특별히 이상할 거 없습니다. 콜옵션들은 뭐 잘 죽고 있고, 그래서 이런 점들 체크만 하면서 넘어갈게요. 어젯밤에 이제 살짝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미국 주식시장이 오히려 급락을 해버리면 한국장은 오히려 분위기가 좀, 그죠? 소문난 잔치에 별 볼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코스닥 시장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 좀 잘 확인하시고요. 이거 중요한 라인 붕괴시키는지. 근데 오늘은 지지할 느낌입니다. 오늘은 좀 지지할 느낌이 강하네요. 이런 점 말씀드렸고요.
뭐 특별히 더는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